있고 잘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 아니어도 돼 하고 싶은 그런 분들께서는 미국 ETF 중에 보츠라고 있거든요. BOTZ ETF인데 이 ETF가 뭐 AI도 들어가고요. 뭐 자율주행 로봇 산업. 안녕하세요, 요리지원입니다. 여러분, 올 1분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 주에 발표된 경제 지표 때문인데요. FOMC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인 하나인 소비자 물가지수, 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판매지수가 모두 예상치보다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또 주식시장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라고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었어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는 옵션 만기까지 끼어 있어가지고 살짝 많이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CPI가 발표됐을 당시에는 오히려 플러스로 끝났단 말이죠. 왜 그런 거 한 거 봤더니만 이게 다 코인 때문입니다. 네, 코인 1억 뚫었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시중에 아직 유동성이 많다 생각이 들거든요. 2020년, 2021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적금 채권으로 들어갔던 돈들이 많이 이렇게 위험자산으로 옮겨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듭니다. 사람들이 우리야 뭐 100만 원의 1%는 작을 수 있지만 100억, 1000억을 가진 사람들의 1%는 결코 작지 않잖아요. 그런 큰 손들은 1%라도 수익을 더 높게 주는 곳에 돈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온 유동성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나쁘진 않다. 네, 다만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이 나스닥,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올랐잖아요. AI를 선두했던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뭐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 뭐 이런 나스닥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너무 치고 나가면서 뭐 거의 뭐 2021년에 그 최고점까지 거의 따라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원래 전고점을 시원하게 뚫지 않는다면 살짝 원래 위태에 높잖아요. 그만큼의 힘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뭔가 따라 들어가기가 조금 무서운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올해를 관통하는 산업을 뽑으라면 AI 플러스 반도체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이미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유망한 AI 기업, 유명한 반도체 기업에 엔젤 투자라고 하죠. 정말 많은 돈을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역시도 컴온, 들어와, 글로벌 기업 들어와, 우리가 세제 혜택 확실하게 해줄게. 반도체 공장도 벌써 3곳이나 짓겠다고 땅땅땅을 했고요. 세계 경제 상황과 또 기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은 이제 파동이니까 지금은 약간 조금 이렇게 됐을 때 진입을 하고 같이 좀 서핑을 하면 어떨까. 우리가 서핑을 할 때도 여기서 타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봄이 따뜻해졌는데 봄이니만큼 그동안 정말 오랜 겨울, 뭐 거의 가을부터 겨울이었어. 추웠던 업종들 중에서 이제 살짝 꿈틀거리고 있는 업종을 오히려 지금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2차전지, 그 다음 로봇인데요. 제가 보니까 지난 한 10월, 거의 11월부터 쭉 그 강추위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 업종들이. 그다음에 4개월, 6개월 정도 이제 눌려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조금씩 수급이라든지 반등이 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대장주 같은 경우들은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유가 상승에 대한 반발로 전기채 에 대한 그런 게 또 올라갔을 수도 있고 또 사실 전기차 업종이 돌렸다는 걸 보려면 테슬라를 보면 되거든요. 테슬라, 뭐 리비안 이런 애들 역시도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에게도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한번 다시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전기차 기업들이나 전기차 재료 기업들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전기차 기업에 살짝 투심이 들어왔던 이유가 삼성 SDI에서 2024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을 첫 공개를 했어요. 그동안 약간 꿈의 배터리, 꿈의 계획이다라고 불려왔는데 우리 진짜 이렇게 할 거고 양산 있게 할 거다.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뭔가 믿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고체 관련한 기업들에게도 딱 좋은 그런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삼성 SDI 자체가 괜찮은 기업이고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정말 많이 눌렸거든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고 양산을 하게 되면 그 입지는 저는 완전히 또 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할 시 9분 만에 배터리가 8%에서 80%. 사실 기다리는 건데 이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5년 쓰고 바꿀 거면 또 배터리 가격이 상당하니까 이런 가격적인 거를 무시할 수 없는데 이 로드맵에서 보니까 2029년에 20년을 쓸 수 있는 초장기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충전 속도는 짧아지는데 배터리는 오래 쓸 수 있다. 이 정도면 거의 석유 휘발유 자동차라도 대체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SDI는 계속 주목해 봐야 할 기업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 전기차 기업들이 좀 주춤했던 이유가 중국의 LFP 배터리 때문이었어요. 저가 정책으로 나온 중국의 배터리를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 하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또 많이 주춤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밀고 있는 게 그래 기술로 맞붙자 해서 하이니켈 배터리거든요. 이 하이니켈 배터리와 또 같이 세트로 나갈 수 있는 게 이 충전 배터리의 용량과 속도를 또 도와줄 수 있는 게 실리콘 음극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실리콘 음극재는 일단 개발했고 이제 양산도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여서 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산을 할 수 있는 대주전자 재료나 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제이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관련한 기업들은 여전히 저는 전기차 산업 내에서도 알짜 성장세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꿈틀거리는 업종은 바로 로봇입니다. 사실 로봇은 처음에 되게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AI 반도체 로봇 한 세트잖아. 자율주행까지 이게 4가지 세트인데 AI 반도체가 서로 먼저 이제 짝꿍을 먹고 날아가는 바람에 자율주행과 로봇이 많이 힘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금슬금 보니까 금요일부터 약간 투심을 또 받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또 로봇주의 대표적인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날아가는 거 보니까 살짝 더 섬뜩하기도 한데, 이 로봇주가 참 로봇도 나중에 정말 우리의 세계를 바꿔줄 그런 산업이긴 하지만 아직 실적이 많지 않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3조인데 시가총액 그 실적 보면 13억 이렇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거의 다 마이너스란 말이야. 근데 이 고금리 상황에서 실적이 마이너스면 이 로봇, 이 기업에 대한 존폐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로봇 기업을 하신다면 그래도 실적이 있는 그런 기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실적이 있고 잘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 아니어도 돼 하고 싶은 그런 분들께서는 미국 ETF 중에 보츠라고 있거든요. BOTZ ETF인데 이 ETF가 AI도 들어가고요. 자율주행 로봇 산업, IT와 산업 동시에 들어가는 그런 ETF입니다.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되게 로봇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일본 기업들이 또 다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내가 로봇을 투자하고 싶으면 이 ETF로 하는 거, 아니면 한국에 있는 로봇 ETF로 하시는 게 아무래도 변동성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정말 한없씩 상승하지도 않고 한없씩 또 내려가지도 않거든요. 만약에 너무 외면 많은 업종이면 정말 저 지하 끝까지 갈 수 있지만, 제가 옛날에 HLB라는 그런 주식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정말 뭣도 모를 때. 그래서 여기가 나락이구나라는 깨달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갔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손절을 치고 나왔는데 그 이득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식은 알다가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 마음의 짐을 이렇게 계속 무겁게 하지 않으려면 그래도 급등하는 주식보다는 저는 저평가된 주식을 그래도 잡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래도 너무 또 오버슈팅 되면은 매 차익을 실현하고 여기 팔았다가 샀다가 어느 정도 이건 좀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은 박스피 시장이고 이걸 아직까지 박스피를 벗어날 만한 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얘 적정 주가보다 좀 넘어섰네, 내가 가진 것 중에 40% 올랐다 그러면 절반 매도, 그 위로 더 올랐다 그러면 종고 뚫는지 안 뚫는지 확인, 종고 못 뚫고 내려오면은 매도, 이런 식으로 저만의 그런 기준을 잡아봐요. 물론 이제 손절 기준도 잡아가야겠죠. 근데 손절을 하는 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조금 눌리고 있던 그런 업종을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단 3억 현명으로 넘어갈 그런 시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는 항상 관심가운데 두시고 좀 내려오시면 담는 게 어떨까. 그때 리노공업 얘기했는데 왜 안 내려와? 말하면 올라가더라고 진짜. 그래서 HBM이나 AI, 테스트 소켓 이런 기업들도 계속 눈여겨보셨다가 생각보다 좀 내려왔네? 근데 시장에 악재는 없는데 하면 그때 담으시고, 또 지나치게 또 올랐네? 하면 파시고, 이 전략을 전 한국 파스피 시장에서 써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한국 시장 여전히 저 PBR 상태고요. 코스피가 0.96 이렇더라고요. 미국은 4던데 네, 우리도 1이라도 한번 넘어봤으면, 그 PBR 시장이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